그리고 지금은 국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국어 강사 이지민입니다. 서울외고 일단 합격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네, 서울외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해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어 절대 쉽지 않다 이 생각이 확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기말고사의 1등급 컷이 97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결국에는 실수하지 않고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서울외고 합격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외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입학하자마자 1학년부터 대입 과정에 바로 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외고 대입 준비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외고 기말고사 분석을 통해서 2026년도 1학년 중간고사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저희 교육과정, 그 다음에 저희 반의 특징은 생활기록부까지 모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제 콘텐츠, 입시 결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1번, 2번이 오늘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서울외고는 어머님들도 너무 익히 아시겠지만 수시로 거의 전교생의 70%가 가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외고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관리와 내신 관리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신 성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교내 자료에서 출제율이 50% 이상입니다. 서울외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이 나가고요. 두 번째 올림포스라고 하는 부교재가 나갑니다. 세 번째 시험 범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내 자료가 나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교내 자료, 프린트 자료에서 주는 게 50% 출제율이기 때문에 이 프린트를 정확하게 챙기고 100% 암기해야만 승부가 나는 학교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적은 시험 범위.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다는 거는 지금 학생 친구 중에서 야호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로 적냐? 다른 학교들은 비문학 내지문에 문학작품 6작품, 그 다음에 문법 한 챕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서울외고 같은 경우에는 문학작품 5개, 비문학 하나, 문법 한 챕터가 나오게 됩니다. 즉 타 학교들보다는 2분의 1가량 적은 시험 범위라서 굉장히 협소한 만큼 심층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냐. 국어 마지막에 공부해도 되겠다. 벼락치기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벼락치기를 공부하게 되면 눈물밖에는 결과가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계획 하에 6주 정도 지속적으로 서울외고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관리가 필수고요.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외고가 입결이 좋은 학교입니다. 노원구에서. 근데 그 이유는 성적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생활기록부 싸움이거든요. 보통 저희가 9등급제일 때 2.5등급이면 타 학교는 건대도 떨어집니다. 일반고들은. 근데 서울외고는 2.5등급이면요. 운 좋으면 성균관대, 나빠도 보통으로 서강대, 경희대까지는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 중에는 2.5등급 중에서 서울대 국문과 들어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외고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입시에 장점을 세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생활기록부는 반드시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생활기록부 작성을 할 때 보통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공적합성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냥 내가 얼마나 이 과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공부를 했는지 적기만 하면 된다. 자, 제가 정확하게 대답 드릴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전공적합성이 연결되는 과목은 무조건 전공적합성을 맞춰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간호학과를 지원한다 했을 때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은 무조건 전공적합성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근데 영어 과목이나 국어 과목이 전공 연계를 하기가 너무 자의적이다. 하게 되면 그때는 과목에 대한 능동성을 맞춰주시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뭐냐?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희망대학을 미리 선택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겨울방학 때 그냥 단순히 국수형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울외고는 그 이상으로 그래서 나는 어디 학교에 지원을 할까? 여기도 계속 강사분들, 선생님분들, 학부모분들과 상담하면서 정하는 게 가장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드린 김에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보통 애들이 저는 기계공학과 갈게요. 저는 뭐 영문학과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외고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기록부가 강점인 학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1학년 때부터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만 가겠습니다. 요즘 애들 PD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겠습니다. 하다가 3학년 때 성적 때문에 꺾여가지고 부랴부랴 타 과목으로 연결해서 생활기록부의 미적합도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복수 전공으로 세워주셔라, 계획을. 그래서 우리 친구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간다 하게 되면 그것만 전공 적합성이 맞추지 마시고요. 연계된 국문과, 영문과, 경제학과 다양하게 좀 내용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희망하는 학과를 한 개만 잡으시지 마시고 반드시 2개 내지는 3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대원외고, 대일외고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외고는 학교에서 이 이야기 절대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수전공, 연계전공으로 잡아주시면 좋겠고 이 복수전공을 잡는 게 힘들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가는데 복수전공 뭐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방학 때 일임하여 다 상담하여 전공을 다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이번 서울외고 친구들 서울대, 연대 정말 많이 붙었습니다. 고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저 때문에요. 모의고사에서 최저 때문에 떨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외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도 중요하지만 지금 5등급제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친구들은 사실 입시가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준비까지도 다 올인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생활기록부 관리가 필수다. 전공은 2개 이상으로 잡자. 두 번째, 내신 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한다. 근데 여기서 교내 자료, 프린트 잃어버리지 말고 내용 다 숙지하고 암기하자. 세 번째, 모의고사, 방학 때 놀지 말고 모의고사 준비를 꼭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제 서울외고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기고사에 대한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시험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근데 이게 중하라고 해서 모든 층에서 다 중하는 아니고요. 이분법적입니다. 상위권 애들은 너무 쉬웠다. 중위권부터 중하위권까지는 너무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이 양극단이 좀 치우치는 이번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너무 들어와가지고 떨려서 방금 연예인이 된 제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오늘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다 항상 기록을 좀 해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은 블로그 한번 방문해 주셔서요. 말씀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미리 블로그에 다 올려놔서 혹시 필요하시면은 여기에서 내용 한번 캡처해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 난도 같은 경우에는 중하였어요. 그래서 상위권층은 쉽다 생각하고 중하위권은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러냐? 3번 때문입니다. 외부 제시문 때문. 그래서 외부 제시문에 익숙하고 모의고사 풀이 경험이 높은 친구들은 와 너무 쉽다 라고 했고요. 모의고사에 대한 경험도가 낮아서 외부 지시문에 대해서 접근 자체가 힘든 친구들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양극단의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부 지시문에 대해서 모의고사 풀이 전략을 지금부터 익혀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교재 범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내용 출제, 교내 내용 중심,
교내 교사의 자의적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외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번 주에 뭐 배웠어? 라고 하는 추적조사가 꼭 필요해요. 학교 선생님이 A를 가르칠 때도 모의고사식이 아니라 본인의 자의적인 해석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필기하고 날려버리는 것들을 꼭 강사들이 다 수집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다, 이런 자의적 해석이 있으니 조심하자라고 하는 거를 꼭 정리해 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외부 제시문이고요. 이번에 외부 제시문이 출제율이 30%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항상 서울외고 특징이 고대에서 최저로 많이 떨어지는 해면 그 다음에 외부 제시문 비율을 높입니다. 모의고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외부 제시문에 대한 공략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법 심화 내용입니다. 저 이번에 좀 많이 놀랐어요. 문법이 원래 서울외고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번에 문법 굉장히 어렵게 냈습니다. 심화 내용까지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함정이 많은 선지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더라도 심화 내용, 그 다음에 외부 제시문, 어려운 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냐, 이 사고력을 굉장히 크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순히 암기하고 교내 자료하고 여기까지는 50%는 가능하나 이것과 관련된 심화 이론들을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딱 4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시험 난도는 쉬운 편이다. 근데 이게 쉬워지려면 두 번째, 외부 제시문,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법 이론, 그냥 기본 이론을 외우는 것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심화 이론, 낯선 예문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내 범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내 자료를 알아야겠지만 학교 선생님의 자의적 해석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시험의 체크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필수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서술형 준비, 두 번째 암기, 세 번째 실전 보고, 네 번째 반복 학습입니다. 제가 갑자기 말을 더 듣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박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카메라 세례. 그래서 일단 서술형 준비를 좀 말씀드리는데 1학년 때 애들이요, 서술형을 어마어마하게 틀려옵니다. 지금 저희 반 애들도 1학년 1학기 때 서술형을 많이 틀려왔었는데 이걸 계속 준비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서술형 안 틀리거든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자꾸 오지선다, 단답형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서술형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특강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모의고사 공부하고 모의고사 풀고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비문학을 요약해보고요. 문제 풀고 나서 오답 분석을 손으로 풀어보며 서술형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쓰는 거 정말 귀찮아하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 아이들한테 서술형 문제를 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서술형을 필기하냐. 제시문에 밑줄 그어서 화살표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쓰는 걸 싫어해요. 근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공부할 때 필기하는 건요, 필수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 경험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필기는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국어교육학과 박사 과정까지 수료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4스킬입니다. 언어 능력은 썼을 때 내면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필기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학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복되는 필기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아는 것을 손끝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암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교내 자료에서 똑같이 선지 표현이 되는 문제들이 50% 이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세부적인 내용들을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제가 이번 기말고사 때도 마지막 서머리 자료를 줬을 때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보통 어떻게 공부하냐면 책 보고 나서 아 이거 배운 거지 알았다 하고 넘기거든요. 사실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책을 덮었을 때도
이거 뭐야 했을 때 자동적으로 쭉 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암기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백지 테스트 이런 것들 서울외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실전 모고입니다. 아까 외부지시문 말씀드렸고요. 서울외고 같은 경우는 문법의 선지 표현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암기만 했을 때 복잡한 선지 표현들에 대해서 분석 능력이 없다면 알아도 틀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외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외고의 경향성을 담은 실전 모의고사 풀이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복학습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기, 이해, 사고의 확장이 중요한 총체적인 학습이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1회독의 수업만 하게 되면은 처음 배운 부분들이 다 당연히 휘발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회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3회독을 항상 하고 있고요. 서울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말고사 때는 저희가 4회독을 통해서 아이들이 꼼꼼하게 학습하도록 했고 90점 이상의 친구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1, 2, 3, 4번이 있는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1번과 3번입니다. 서술형 준비와 실전 모고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친구들이 그냥 시판형 교재만 풀었을 때 서울외고 다운 시험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이롭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당당하게 어머니 여기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서울외고 아이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100% 성적 올려드립니다. 서울외고 친구들 제가 서울외고를 10년 동안 가르쳤고 제가 이제까지 대학을 성공적으로 보낸 아이들만 해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서울외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남들과는 달리 차별화된 학습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친구들이 신규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왜 이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저희들의 교육과정과 컨텐츠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총 3회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1회독은 교내 자료와 교과서 중심으로 하는 기초학습이고요. 2회독 부분부터는 외부 제시문과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 문법 이론 등을 통해서 저희가 2회독 반복되는 학습이나 심층적으로 학습 내용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에 3회독 같은 경우에는 핵심 요약을 통해서 다음날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을 모두 정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직접 보강 같은 경우에는요. 타 학원들은 그냥 문제 풀고 끝날 때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머리 작업 한번 하고요. 실전 모의고사 50분 OMR 카드까지 작성하도록 해서 1대1 질의응답 후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시간 질의응답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은 서울외고 주 2회 진행이 됩니다. 다른 학교들은 제가 주 2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외고 문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법 집중 테스트 한 회 하고요. 그 다음에 주중 클리닉 지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2 같은 경우에는 전범위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시판용 교재 쓰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외고만의 특징을 저희가 분석해서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테스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외고 같은 경우는 문법 집중 테스트도 서울외고답게 전범위 실전 테스트도 서울외고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외고가 아까 올림푸스라고 하는 부교재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료들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풀었던 문제를 또 풀고 풀었던 문제를 또 풀고 해서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저희는 문제가 다 자체 제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자료, 문제뿐만 아니라 요약정리 자료까지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 연구팀이 다 고려대학교 석박 출신들로 해서 다 컨텐츠 업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컨텐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수업은 정말 믿고 맡겨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주간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주간지에 따라서 아이들 학습진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집과 실전 문제집, 이거는
2회도까지는 저희가 주간지로 나가고요. 3회도부터는 아까 저희가 핵심 요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핵심 요약집 한무, 이거는 시험날 아침까지 들고 가서 탄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집, 마지막 서머리로 주요 문제들,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최다 오답으로만 맞춘 문제집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서울외고 실전 문제 저희가 모의고사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자꾸 컨텐츠 좋다고 하고 자꾸 서울외고는 이지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적중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험지 첫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 직전 모의고사, 직전 테스트라고 적어져 있죠. 시험 전날 풀었던 모의고사입니다. 앞부분부터 포맷이 똑같죠. 그래서 문제 유형 모두 일치했고요. 서술형 문제, 문법 서술형 그대로 묻는 것들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독서 문제 표 보시면 알겠지만 그대로 지금 일치가 되어 있고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8종 성법 물어보고 여기서도 이제 사마띠 고르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문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거 무조건 나온다 라고 훈련시켰던 것들이 그대로 평가 기준표 나와 있고요. 외부 제시문까지 모두 다 일치했습니다. 이건 저는 좀 소름 돋긴 했어요. 그래서 외부 제시문까지 모두 다 일치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문제 유형 다에 감상한 해서 이따 블로그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선지 표현들도 유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되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 제가 서울외고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들의 필기습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 누구다 하게 되면은 그 선생님이 자주 내는 외부 제시문, 자주 표현하는 선지 표현 이런 것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울외고 모의고사 일치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수업 저 너무 잘하고 컨텐츠 좋습니다. 근데 왜 서울외고는 이지민이어야 되냐? 여기서부터입니다. 생활관리부 제가 전부 다 아이들 생활기록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어만 관리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과목, 창책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상담 아이들이 전공 숙제로 나갑니다. 어디 탐구하고 어디 대학교에서 어디를 다 조사해 오면은 아이들과 상담을 해서 국어 좋아하니 수학 좋아하니 이런 걸 통해서 전공 상담해서 3월 달에 전공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시 수행평가 상담을 합니다. 서울외고 수행평가가 미리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오늘 저녁 12시까지 생활기록부 첨삭해서 보내라! 이거를 오후 1시에 공지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12시간 만에 적어야 되는 거죠. 11시간인가요? 11시간 만에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반 애들 편합니다. 챗 지민티처럼 그냥 보내버리면은 선생님 저는 어디 전공하고요. 어느 주제로 쓰고 싶고요. 몇 바이트 맞춰야 됩니다. 하게 되면은 아이들한테 초고를 받아서 저희가 다 알맞게 수정 첨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수행평가 상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첨삭. 서울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때 지금부터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아이들한테 생활기록부 다 조회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쓴 게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넘어가요. 다른 학교랑 좀 다르죠. 그래서 아이들이 오타를 내게 되면은 생활기록부도 오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좀 아이들이 스스로 내 거를 챙기지 않으면은 좀 많이 엉망이 되는 생활기록부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학기 말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생활기록부 나오는 족족 다 제출을 해라. 30분 안에 내가 답장이 없으면 전화를 해라. 해가지고 생활기록부까지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때문에 저희 반은 항상 입결이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당당히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어뿐만 아니라 전 영역 다. 그래서 전공 맞추는 거, 학교에서 주제 나왔을 때 전공이랑 연계, 브릿지 놓는 거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올해 이제 저랑 상담했던 것들인데, 올해 1학년들이 과목 국어고요. 저 희망 전공 역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게 되면은 제가 주제를 싹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만들었는데 선생님 무슨 내용을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게 되면 제가 목차를 싹 짜줍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600바이트로 해서 제가 초고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알맞게 첨삭해주세요 하게 되면은 요렇게 첨삭이 싹 들어갑니다. 제 지민티 맞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좀 더 소비 시간을 줄이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록부는 누구보다 탄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800문제 이상 각 지시분별 모두 보유하고 있고 아이들이 더 필요하면 더 제작이 가능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형식 같은 경우에는 서울외고 정확하게 저격한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적중률이 높은 편이다.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두 다 자체 교재, 시판용 교재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직전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요약집, 실전 문제집, 직전 테스트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시 결과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드라마틱한 것들만 가지고 오게 되면은 7.2등급 대학 못 가죠. 근데 한국예대 글로벌 합격을 했고요. 이 친구는 지금도 엊그제도 이제 곧 연말이라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께서 소고기를 보내시겠다. 받을만 하다 생각합니다. 7.2등급이면.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등급 친구가 서울대 국문과 갔을 때도 다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생활기록부로 좀 밀고 들어가서 한번 써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합격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엔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외고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생활기록부 관리고요. 그 다음에 내신 교과 점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방학마다 모의고사 공부는 꼭 필수로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블로그 한번 방문해서 뭐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두나 면담으로 대면으로 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아이들 분석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강사 이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